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불형하고 변수를 했죠. 제가 착각하고 시험을 불하고 변수에서 내버린 것 같은데 수업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걸 수업 시간 안 했다는 생각이 나서 자료는 내가 올려놨었는데 어쨌든 뭐 약간 그렇고 요것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들은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자료형들 중에서 보면 뭐 수치니, 문자열이니, 리스트니, 튜플이니, 뭐 딕셔너리, 그다음에 셋, 집합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런 것들은 특히 좀 익숙해질 수 있을 법한데 이제 그래 좀 아주 좀 잘 들어보지 못한 자료형이 있어요. 불이라고 BOL 이렇게 쓰죠. 사실 이게 불이라고 하는 아마 사람 이름인데 불대수라고 하는 수학의 분야가 있기도 한데 참과 거짓 두 가지 값만 가지는 어떤 데이터 자료형인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부여하냐 그러면 그냥 true하고 false라고 앞에 이제 대문자로 써가지고 첫 글자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값을 할당하면은 이게 이제 true가 되고 false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건문이나 또는 반복문 이런 걸 하게 될 때 보면은 어떤 논리적인 체계로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할 때 반드시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식이랄지 어떤 연산의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실행하기도 하고 또 실행하지 않기도 하고 이제 그런 논리적인 이제 분기를 할 때 사용하죠. 그 자체로 이제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true라고 하는 값을 주고 b에는 false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되면 a랑 b라고 하는 변수가 불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갖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나 b를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보면은 클래스에서 불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리키는 변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a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넣게 되면은 인티저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뭐 a에다가 a, b, c라고 하는 문자라면 스트링이라고 이제 가르쳐주게 되죠. 그다음에 또 뭐 리스트면 리스트 이렇게 하면 데이터 타입을 물어보면 타입 이렇게 하고 각각의 밑에다가 이제 해당하는 지금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뭔지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연산이 있어요. 이퀄이 하나만 하게 되면 대입 연산들이라고 했어요. 어사인먼트 a equal 1 하게 되면 a가 1이라고 하는 값을 가리킨다 이렇게 했는데 두 개를 연달아 붙여 놓으면은 이게 같냐라고 물어보는 같냐. 1과 1이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 연산의 결과가 주어져요. 그 결과값은 true인가 true. 1과 1이 같죠. 같기 때문에 이 연산의 결과는 true를 준다. true를. 이러면 어떻게 써요, 이제? 2가 1보다 크냐? 당연히 2가 1보다 크죠. 이 결과도, true라고 하는 리턴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a equal 2가 1보다 크냐? 이렇게 하면은, 이 결과가 true죠. 참이야. 그래서 a는 true를 가리키게 된단 말이야. a라고 하는 변수는 true를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2가 1보다 작냐 그러면 거짓이죠. 그래서 이제 false를 리턴해 주는 거죠. false. 조건문 형식으로 반환값으로 이제 불 자료형이 쓰이죠.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예약해 놓은 참과 거짓이 있어요. 이거 아마 시험이 된 것 같은데 배우지 않았는데 시험이 돼가지고 죄송한데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요거 설명을 보면 요게 이제 단순한 논리예요.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처럼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집합형 자료형이 있죠. 이런 것들은 빈 문자열, 빈 리스트, 빈 튜플, 빈 딕셔너리면 이건 거짓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속을 한 거야. 얘들은
false다 이게 false. 부울 값으로서 false 값을 갖는다 이렇게. 그리고 숫자 중에서 유일하게 0만 false야. false. 요것만 외워놓으면 돼요. 요것만. 요것만. 하나 더 외워놓을 건 여기 none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 놈도 거짓이야. false. 이 외에는 나머지 다 이제 참인 거예요. 예를 들면 파이썬이라고 문자열도 참이야. 참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empty string 빈 문자열인 것은 false고 리스트도 뭔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true야. 비어 있으면 거짓이고 튜플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으면 거짓이고 뭔가 있으면 true고 딕셔너리도 뭔가 비어 있으면 거짓이고 뭔가 들어 있으면 true고 참이고 숫자도 0만 거짓이고 이 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1 위에 모든 숫자가 다 참이에요. 2도 3도 0.1도 아무튼 0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true라고. 아마 시험 문제 중에 내가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게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false 이런 문자열은 true일까 false일까? true야 true. 왜냐 어쨌든 요 문자열이 있잖아요. 이렇게 파이썬처럼 비어 있는 경우만 false라 해요. 비어 있는 경우만. 아마 틀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false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그것의 부울 값은 true다 이 말이야. 헷갈립니다 좀. 아무튼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갖는 그런 문자열들은 데이터 타입은 다 비어 있으면 거짓이고 뭔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참이다 이 말이에요. 숫자는 0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 모든 숫자는 참이에요. 하나 외워둘 건 none이라고 하는 요 값만 또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불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요 문자열이 있죠. 요 놈이 불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true라고 해주죠. 있으니까 이렇게 비어 있으면 false. 리스트 뭔가 들어 있으면 요소값 있으면 true. 비어 있으면 false. 숫자 중에서 0만 false. 나머지는 다 true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불이고 바로 이어서 실습은 뭐 수업 시간에 대면을 하는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합시다. 네. 거기까지 이제 불이고 불은 이제 단순하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참과 거짓으로 두 개의 값만 갖게 되는 데이터 타입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if문이나 뭐 포문처럼 조건과 반복문을 수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쓰임새가 약간이 어디다 쓰이는가 뭐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변수 끝나면 3장부터가 if문 조건문과 반복문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좀 더 불이라고 하는 변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자료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변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자, 좀 자세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써왔는데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있죠. 여기 이름이 주로 이제 알파벳을 사용해요. 그리고 특수 문자 중에서는 언더바만 이제 사용이 돼요. 이렇게 숫자도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가 먼저 오면 안 돼. 이런 규칙이 앞에 변수명으로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알파벳으로 해라. 소문자는 대부분 문자는 상관없다. 특수문자는 언더바 하나만 허용이 된다. 뭐 이런 제약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명에다가 특정한 값들을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숫자든 문자리든 리스트든 이렇게 주게 되면 변수들이 걔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assignment 할당 연산자다 라고 하는 거죠. 혹시 뭐 C 언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여러분이 공부해 봤으면은 그런 데서는 이제 이렇게 변수에다가 이렇게 값을 할당하기 전에 변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리킬지 이제 정해놓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변수를 숫자 정수를 가리키려고 그러면은 앞에다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해놔야 돼. A 이런 식으로. A는 1 이런 식으로. C언어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바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미리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지가 알아서 값이 부여되면 아 이게 정수구나. 아, 문자류구나.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니까 그런 변수들이 특정한 데이터 타입의 사전에 제한해 놓고 쓸 필요는 없다 라는 게 자동으로 작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괜히 이야기했나? 나중에 C 언어를 배워보면 여러분들이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이구나. 파이썬하고 C 언어에서 변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약간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다가 뭔가 값을 할당한다는 것은 그 변수가 그 대에 해당하는 값에 대해 이걸 객체라고도 해요. 오브젝트. 그걸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A equal 1 하게 되면 A가 저번에 여러 번 설명하듯이 A가 1이라고 하는 값을 가리킨다. 실제 1은 메모리에 들어있는 거야. 메모리에.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에는 모든 이제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에는 주소가 이렇게 있어요. 주소 값이.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이제 가리키게 되는데 뭐 그런 복잡한 것은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수를 할당하게 되면은 이 값은 어떤 메모리에가 위치하게 되고 이 변수가 그놈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제 특별히 이제 메모리 주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 id라고 하는 게 있어요. i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게 되면 이 a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어떤 주소를 가리키는지 이제 알아볼 수는 있죠. 그래서 id 말인 게 있어요. 뭐 튜플로 ab 값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수를 할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얘는 요한테 얘는 얘한테 이렇게 갑니다. 순서대로. 요 가로를 안 쳐도 튜플이야. 가로를 쳐도 튜플이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그렇죠. 두 쪽도 안 쳐도 돼. 이렇게 해도 각각 튜플로 해석돼. 이야기했었죠. 하나에 있을 때 하나에 있는 값을 튜플로 만들 때는 반드시 콤마를 하나 붙여주라 그랬는데 두 개일 때는 뭐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가로를 안 해줘도 튜플이 된다. 뭐 리스트로 변수를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A가 이렇게 하면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킨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A equal B equal 파이썬 이렇게 되면 이러면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값이 있죠. 스트링이 얘는 이제 메모리에 이제 어떤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고 주소를 갖고 그럼 B가 이제 이렇게 먼저 할당을 받아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가면 돼. 그래서 B가 파이썬을 가리키게 되겠죠. A는 B 이렇게. A도 마찬가지로 이제 B가 가리키는 것을 또 가리킨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A, B가 동시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하나를 값을 이제 가리키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죠. 이것도 좀 잘 알아둡시다. 이제 값을 바꾸는 거. 그래서 A에 해당하는 3. A가 이제 3을 가리키고 있고, B는 5, B는 5로 가리키고 있죠. 근데 이제 튜플로 해서 A가 B를 가리키게 하고, B가 A를 가리키니까 기존에 있는 애들이 서로 상대편이 가리키고 있는 걸 가리키도록 해주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A가 5를 가리키게 되고, B는 3으로 가리키게 돼요. 근데 이건 파이썬에 있는 특징이야. 나중에 아마 C언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안 돼요. C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환이 안 돼. 수압이라고 하는 별도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나중에 여러분들 C언어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 근데 파이썬에서는 다이렉트로 A가 가리키는 곳, B가 가리키는 값을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B를 가리키도록 하고 B가 다시 A를 가리키도록 하게 되면 요 둘이 서로 가리키고 있는 것들을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리스트도 이제 보면은 A라고 하는 얘가 리스트는 메모리 공간에 있겠죠. 이렇게 메모리에 1, 2, 3 이렇게 될 텐데 A를 이렇게 할당해주면 A가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야. 근데 B가 또 A를 가리키라. 이 말은 B가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고 A가 B가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는 거야. B가 A가 가리키는 것을 동시에 같이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가장이.
B, A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값이 아니에요. 값이 아니고 값을 가리키는 변수이기 때문에 B에다가 다른 변수에다가 어떤 변수를 할당해주면 그 변수가 가리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주소를 좀 A하고 B가 이제 아까 똑같이 1, 2, 3 이렇게 해서 A하고 B도 똑같이 가리키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니까 한번 그러면 걔들이 가리키는 주소가 같은지 좀 봐보자. 이게. A하고 B를 해보면 주소가 똑같죠. A도 가리키는 곳에 주소가 이거고 B, 실제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 주소가 여기란 말이야. 이 주소가 똑같죠. 그래서 A, B가 동시에 똑같은 리스트 1, 2, 3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A의 1을 4로 바꿨어요. 0, 1, 2니까 A 이름이 이 값을 4로 바꾼 거죠. 4로 바꿨다. 지우개 저거 한번 해볼까? 이게 있네. 이 부분을 이건 안 줘도 되는데 여기가 2를 4로 바꾼 거죠. A 2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B로 A를 하면 당연히 A는 1, 4, 3이 나오겠죠. B는 어떨까? B도 또 동일한 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A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B도 B를 통해서 바꾸진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B가 가리키는 요 메모리 공간에 있는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B도 동일한 걸 가리키고 있어서 이게 A를 통해서 바뀐 게 B에도 반영이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해. 이게 헷갈려 나중에. 그래서 카피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완전히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1, 2, 3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은 메모리에 이제 생성이 된단 말이야. 특수한 주소 값을 가지고 A에다 할당을 해주니까 A가 이제 걔를 가리키게 됐죠. 근데 이렇게 이제 B가 또 A를 가리키게, 이 의미는 이 A가 값이 아니고 변수이기 때문에 A가 가리키는 곳을 B도 가리키게 한다. 이 의미야. 이렇게 동시에 동일한 객체를 리스트 이걸 가리키게 됐죠. 그래서 A와 B가 가리키는 주소 값이 똑같아.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A를 통해 가지고 A의 0, A의 1, 0, 1, 2니까 A의 1은 요거죠. 요거 이 값을 4로 바꾼 거야. 4를 값을 합당해 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A를 통해서 보면은 143으로 바뀌었겠지. 4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B의 관점에서 봤어도 143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왜냐면 둘 다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A를 통해서 변경된 것을 B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복사에 방금처럼 하는 건 사실 복사가 아니야. 왜냐면 동일한 걸 가리키게 할 뿐이지 복사가 아니란 말이야. 복사는 새로운 동일한 것을 따로 메모리상에서 실제로 복제가 일어나 가지고 걔를 따로 가리키게 해줘야 돼. 그래서 얘하고는 별개의 공간에 주소값을 가지고 별개의 메모리 공간에 있도록 해주는 게 복사란 말이야. 복사에 요거하고 주소가 아닌 다른 공간.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1, 2, 4로 동일하죠. 동일한 건데 메모리 공간에서 보자 그러면 앞에 동일하게 가리킬 때는 하고 1, 2, 3 하나를 리스트를 요 경우하고 요 경우는 달라. 이건 복사야. 새로 메모리 공간에서 객체 하나가 새로 똑같은 값이긴 하지만 새로 만들어요. 주소가 다르죠. 요것은. 그걸 어떻게 해줄 거냐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A에다가 뭔가 값을 주고 B가 A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카피가 아니야. 복사가 아니야. 진정한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돼. A가 1,
2, 3을 가리켜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할당해주면. 근데 A 요거 뭐죠? A의 요 점점이 처음부터까지 알았어요. 처음부터까지. 요렇게 하게 되면은 요 A가 가리키는 요 놈의 처음부터까지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 의미가. 새로 만들어서 카피본을 하나 넘겨줘. 3까지. 그래가지고 B가 걔를 가리키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둘 다 A, B를 이제, 그래서 이제 A의 일값을 변경시켜 봤어요. 놈을 4로. 그렇더라도 B에는 반영이 안 돼. 왜냐면 전혀 다른 애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ID 해가지고 이 경우에 A하고 ID, B하고를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주소가 달라. 같지 않아. 왜냐면 새로 카피 의미가 있어요. 이게 새로 만들어요. 이거 똑같은 것을 처음부터까지 새로 만들어준다.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카피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from copy, import copy 해가지고 아직 우리가 이건 모듈을 배우진 않았는데 일종의 이제 카피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함수를 그래서 이제 카피로부터 카피라고 하는 함수를 import 수입해가지고 쓰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프린트나 이런 내장형 함수들은 이런 게 필요 없는데 별도의 라이브러리로 있는 함수들은 모듈로 있는 함수들을 가져다 쓰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필요해.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쓴다라고만 해봅시다. 이게 결국 요걸 이제 가져다 쓰려고 하는 거야. 카피라고 하는 함수를. 그래서 A1, 2, 3이 있고 카피를 A 하면은 요 A하고 똑같은 걸 하나 이제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 주는 거죠. 1, 2, 3 있고 카피 A 하게 되면 요거 똑같은 걸 하나를 새로운 공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B가 가르치도록 한다. 이거지. 앞에 것은 A가 이제 가르치고 있었던 거고. 똑같이 그래서 A의 1을 요 놈을 4로 바꿔도 A는 물론 당연히 반영되지만 B는 그대로다. 이걸 그래서 복사의 개념을 여러분들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헷갈려요. 나중에 대해서 에러가 나면 이게 찾기도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복잡해져요. 카피를 잘 활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2장의 모든 데이터 타입, 변수형을 끝내도록 하고 3장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